몇 시간 전에 미국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애플, 엔비디아, 또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다 반도체 전자기기 관련주들이죠. 희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 수입 업체에 대한 최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새로운 상품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PC, 서버, 그리고 중국에서 조립되는 기타 기술 제품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은 세계 최대 기업이고 미국을 대표하는 데다가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체감도도 높아지는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서 다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한국 등에 대한 이 고율 상호 관세 이것을 90일 유예를 했죠. 여기에 이어서 미국 당국은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와 목재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수들을 보면 S&P 500, 나스닥 100에 비해서 나스닥 종합지수와 여기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지수가 훨씬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 별도로 개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계속 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메모리 칩, 기타 전자제품,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에서 면제가 됩니다. 이는 전자제품 가격의 즉각적인 급등에 대한 일부 소비자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소식이 됩니다. 상호관세 대상의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또 하드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카드, 또 반도체 제조 장비, 평면 패널 TV 디스플레이, 또 태양전지, 또 SSD라고 그러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이번에 발표한 이 지침이 이 데스크톱 컴퓨터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해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125% 관세와 전 세계 국가에 대한 10% 기준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밖에서 미국 외에서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이 휴대폰의 대표 제조기업들이죠. 애플,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각종 컴퓨터 제조기업들, HP, 또 데일,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선 미국의 세계 1등 기업 애플에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앞서 이틀 전에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은 트럼프 관세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4% 이상 급등한 바가 있어요. 또 엔비디아도 3% 이상 상승했죠. 반도체주들도 다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애플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무려 21%나 하락을 한 상태예요. 엔비디아도 17% 이상 떨어졌고 2022년도 하락장이었죠. 그 이후 23, 24년 2년 동안 많이 올랐죠. 그 2년 동안에 많이 오른 앞에서 리드를 했던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올해는 의외로 모두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애플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정면으로 맞은 대표 기업이에요. 며칠 전에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도 정말 최악의 며칠을 보냈었습니다. 애플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망 이 다변화를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경영이 위협을 받으니까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 이후 인도에서 미국으로 아이폰을 실은 항공편수를 대량 늘렸습니다. 현재 아이폰은 전체 생산량의 약 90% 가까이 중국에서 조달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분량은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의 다른 국가들로 분산이 돼 있어요. 애플은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 공급망에 혼란이 생기면서 인도에서 사업을 확장했지만
아직 인도 내에서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뭐든지 이 생산 세팅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죠. 만약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의 지금 125가 아니라 145%예요. 기존의 펜타닐 관세 20%까지 이런 관세를 물릴 경우 아이폰 16 프로맥스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내 출고가 1199달러예요. 약 18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해당 관세가 반영돼서 소비자 가격이 약 426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관세 때문에 아이폰 가격이 2.5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또 이 애플의 아이폰뿐만이 아니죠. 애플의 중국 공급망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이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애플은 아이폰 생산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것 또한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쿡 CEO는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노동력, 숙련이 된 노동력이든 비숙련 노동력이든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동력이 충분하다고 해도 노동비, 비용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너무 많이 들 것입니다. 웨드부시 증권은 미국산 아이폰의 가격이 3,500달러, 약 5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중국은 이런 복잡한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무려 40년 가까이 걸렸어요. 애플은 20여 년 전부터 중국 공급업체와 협력을 시작을 했고 2004년, 이거 21년 전 아닙니까? 새로운 히트 제품 아이팟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 내 생산량을 늘려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애플은 중국 내에 1000개 이상의 공급업체로 구성된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어요.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은 공급업체들에게 더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가르쳐왔고 덕분에 공급업체들은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애플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폭스콘, 애플의 제조 파트너사죠. 폭스콘은 정저우에 아이폰 도시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 있습니다. 애플에 필요한 것은 저숙련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이 저숙련 노동자가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싸죠. 중국의 이동 노동 시스템상 이 사람들은 노동 기간이 불과 몇 달밖에 안 돼요. 이 인력들은 미국의 연말 연시를 앞두고 애플의 생산량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플의 생산량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배치가 됐다가 또 생산량이 감소하면 철수해서 애플의 비용 또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작년에 2억 3,300만 대의 아이폰을 판매했어요. 이것은 팀 쿡이 CEO에 취임한 해에 9,300만 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12월에 애플의 시가총액 거의 4조 달러 가까이 갔었죠. 지난 10년 동안 이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업으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번 관세 제외는 애플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또 TSMC 등에도 일단 우호적인 소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보면 스마트폰의 50% 정도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그때 상호 관세율이 46%였어요. 90일 유예 조치로 일단 10%가 적용됐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상호 관세 대상 제외로 불확실성 수준이 한층 낮아진 셈입니다. 또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이 장비들도 관세 제외 품목에 포함됐어요. 미국의 대규모 투자 발표했죠. 대만의 TSMC와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면제 대상은 PC와 서버를 포함하는 수입 품목이에요. 2024년 수입 규모가 1,400억 달러에 달하고 그중에 26%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가장 큰 신규 면제 품목이 스마트폰. 2024년 미국 수입 규모는 410억 달러. 전체 스마트폰 수입의 81%나 차지해요.
여기에 145%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600억 달러가 되지만 새롭게 부과되는 20% 세금만 해도 무려 80억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제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이유로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10%가 최저 수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주 초 행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에 대한 관세가 미국 내 전자제품 생산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